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나옵니다. 정치인의 말에 권력이 더해지면 그 말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대통령의 말이 공격적이면 사회 질서가 파괴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기자회견, 업무보고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던진 한마디는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발언은 대장동 7,800억 원 항소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말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에 집 없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외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대북 방송은 왜 하냐고 반문하고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면서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모든 국민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75만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을 검열하겠다.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징계하겠다는 보고에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국민은 헌법 위에 올라선 대통령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습니다. 대통령이 질책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은 알고 보니 쌍방울 대북 송금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인의 범행 수법을 자백한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편을 정리하라고 대놓고 지시한 것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환빠 논쟁 있지 않냐고 묻고 판단 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불안합니다.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공격적이고 때론 파괴적입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거친 말 때문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습니까?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입니다.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2025년 이재명 취임일 기준 환율 약 1,306원, 지난 주말 12월 12일 기준 환율 약 1,477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재명 취임 전후 8.36% 치솟았습니다. 지난 2월 환율 7% 상승 당시 이재명이 날을 세우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미래가 완전 사라져도 당신들의 권력만 유지하면 됩니까? 최근 투자은행 업계는 이와 같은 고환율 상황을 해외 투자자가 바겐세일 가격으로 한국 기업을 사들일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1조 원 이상의 대형 바이아웃, 경영권 인수거래, 총 9건 중 4건이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인바운드 거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민생도 힘들고 이젠 기업 경영권과 사업 전반까지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민주당 지금 정치보복 일삼을 때입니까? 정치 폭력을 일삼을 때입니까? 자신들의 권력 노름에 관기를 보일 때입니까?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도 당신들 권력만 유지되면 되는 것입니까? 경제 대책은 언제쯤 발표됩니까? 이재명 정권 제발 정신 차리고 경제를, 민생을 살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에 대한 빠른 특검을 촉구합니다. 그간 민중기 특검 등은 인지수사 명목 아래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소환했고 30차례 이상 조사했으며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혐의에 대해서는 여당 민주당에 대한 조사나 소환, 압수수색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닌 선별 수사입니다. 수사는 특별 정당이나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닌 사건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의혹에는 분노하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침묵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왔습니다. 이젠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같은 잣대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지 국민 모두가 함께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이재명은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말이 길다, 묻는 말에 대답해라, 모욕적 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자가 여야를 구분하여 인격 모욕적 작태를 일삼아서 되겠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갈피에 달러를 숨긴다는 발상,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이재명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종편의 평파적 방송을 단속하지 않는지 다그쳤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종편 단속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의 외환 반출 검사 여부를 다그쳤습니다. 외환 반출 검사는 관세청의 권한입니다. 이재명 씨, 대통령직에 앉아서 야당 몰이용, 지방선거, 직간접 개입용 압박 질문을 던지더라도 부처별, 기관별, 업무 분야, 업무 권한에 대한 파악은 좀 제대로 하고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직에 앉았다면 업무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오해받을 짓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이제는 제발 경제와 민생부터 신경 씁시다. 여야 구분 없는 원칙과 공평한 법 잣대를 바로 세웁시다. 대통령직에 앉은 자가 지방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 삼가합시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권력만 지키고자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